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롱장입니다. 라이브를 하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옛날로 돌아가면 그래도 부동산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부동산 외에도 저는 어차피 돈 버는 데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한테 상처 안 주고 합법이기만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돈이 있어야 저랑 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르신 분은 여러분들이 별의별 얘기 다 하시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 곳에는 저는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요. 별의별 얘기 다 듣죠. 뭐 계산적이다, 말이 안 통한다, 돈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생각과는 달리 돈 좋아하시는 분들 사람 되게 좋아요. 오히려 가치가 있죠. 그래서 어쨌건 전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뭘 해야지 돈이 될까? 지금도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 주식, 그리고 뭐 공모주도 마찬가지고, NTF도 마찬가지고,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 구분상가 있죠, 여러분. 구분상가. 구분상가. 외식업 관련된 구분상가나 아니면 거기 월세 빼곤 다 오른 것 같아요. 강남의 오피스텔 월세도 올라갔고, 오피스텔 월세도 올라갔고, 아파트 월세도 올라갔고, 아파트 월세는 원래 잘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겠지만. 그리고 주식도 이미 한번 바닥치고 올라갔고, 앞으로 뭐 더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이랑 똑같은 포지션이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다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저희가 단순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NTF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치가 다시 붙어가지고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은 있겠죠. 뭐 NTF도 마찬가지고 열어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게 많은데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되게 불안정하고 뭔가 되게 리스크가 큰 느낌이 들잖아요.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서 그걸 공유하고 저도 해보고 이러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요새 건축 쪽에 에너지를 좀 많이 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건축 쪽이 좀 달라요. 건축 쪽은 지금도 먹을 게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여러분 지금 주택 부족하다면서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다면서요. 주택이 부족하면 뭐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주택 지어서 팔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 않냐?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냐? 그러면 제 경쟁자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비싸게 팔겠죠. 누구한테 팔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생각했을 때 건축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세금 문제 때문에 주거용 상품을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상가로 변경해서 상가로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강남 건물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땅도 마찬가지로 계속 개발 계획이 나오니까 호재가 터져 나오니까 대선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토지 자체는 여태까지 시장이 없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토지는 여러분 토지는 계속 돈이 됐어요. 토지로 망한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저처럼 바보지만 안 하면은 내가 뭘 하는 건지 아시는 분들은 토지로 망한 분들은 없어요. 아파트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있고. 그럼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그럼 이거 하나 뭐 합니까? 이게 제가 폄하하는 걸로 들리겠지만 직장 가서 쎄 빠지게 일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요새 젊은이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배달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잖아요. 쎄 빠지게 해봐요. 재테크로 버는 돈에 가까이 올 수가 있는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희소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 노동의 가치가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거꾸로 여쭤볼게요. 첫날 그렇게 외치고 불만하면 뭐가 바뀌어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사회가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를 원망해봤자 사회는 여러분 목소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돈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그럼 저는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뭘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부동산 할 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가 부동산이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주변을 둘러봤을 때 너무 무서워요. 주식은 제가 망해봤고 비트코인은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옛날에 제가 느꼈던 공부를 또 느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돈이 되고 가치가 있다는 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는지, 내가 얘를 왜 투자했는지, 얘가 다시 올라갈 건지,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왜 버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공포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들어가 살든지 누가 들어가 살든지 전세를 놓던지 임대차를 놓던지 버티면 된다. 왜? 40년 동안 결국 올랐으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은 여러분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옛날에 이게 100배가 올랐다 200배가 올랐다 그러시는데 삼부토건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종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삼부토건 한번 찾아보세요. 경북가라잖아요. 삼부토건이 대한민국의 손에 꼽히던 건설사 토목인데 보세요. 한번 얼마나 꼬꾸라졌는지. NC소프트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장기간에 걸쳐서 꼬라박은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식계에서 종사하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고 싶겠죠. 이게 몇 배가 올랐다. 저도 알아요. 뭐 삼성전자가 몇 배가 올랐다. 이게 몇 배가 올랐다.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부동산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간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 겁나죠. 비트코인은 더 겁나죠. NTF는 제가 개념을 이해 중입니다. 잘 모르겠고 이거 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여러분, 쭉 봤을 때 제일 그래도 할 만한 게 제가 결론 냈을 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건물을 포함한 토지. 왜냐면 건물도 결국 토지거든요. 강남 땅이 왜 좋아요? 강남 건물이 왜 좋습니까? 토지 때문이잖아요. 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건 괜찮아요. 신도시가 지정돼도 되고 개발 계획이 나와도 되고 도로가 뚫려도 되고 뭘 지어도 되고 임차를 놔도 되고 아주 좋아요. 토지를, 괜찮은 토지를 쭉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망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망해서 토지를 날린 거지 토지 때문에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건축. 토지, 남의 토지든 내가 사서 짓든 간에 어쨌건 사람이 살만한 땅에 토지를 사서 건축물을 지으신 분들은 여태까지 잘 안 망했습니다. 쭉 돈을 벌어 오셨고, 여러분 생각과 달리 건축업자 중에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건축을 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건축 현장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심한 분은 10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돌리는 거거든요. 하청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껴요? 레버리지가 껴요. 그런데 만약에 10채가 넘게 전부 다 일반 분양을 때려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된다? 전세 전환도 안 된다? 대출이자를 충당을 못 한다? 건설업체에다가 잔금을 못 치른다? 이러면 도미노로 무너지는 건데, 만약에 이건 일단 스타트가 뭐냐면은 금리가 비싼 상태일 수도 있지만 분양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됐는데도 무너지시는 거면 그분은 건축을 잘못한 거예요. 중간에 업자를 잘못 달았거나 세금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민원 처리를 잘못했거나 구청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기관이랑 뭔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거나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을 여러 개 돌렸으면은 이건 이미 리스크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건축 자체는 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만 있다면 건축은 쭉 괜찮았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사실 되게 웃긴 건데 주거용 상품이에요. 아파트, 이것도 사실 땅이나 다름이 없는데 아파트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상한 거 말고 아파트 40년 동안 쭉 봤을 때 아파트 내 집 마련사 망한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제 정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시장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꽤 됐죠. 네, 미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 추천을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리스크가 커요. 주식이나 똑같아요. 저는 이 지방시장이 주식이랑 닮은 면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 뒤에 이 물건을 받아줄 사람도 투자자고 비싸면 안 살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언제 이탈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물론 좀 차이가 있다면 주식시장은 거의 다 내 돈이거나 미수겠지만 지방시장은 솔직히 전세자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조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도합해 봤을 때 지방시장은 제가 제 영상에서 적극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아니, 안 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느끼는 뭔가 제 안에 갈등이 뭐냐면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돈이 없죠. 특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젊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방시장에 갈 데가 없어요. 왜? 수도권이랑 서울은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토지를 낀 건물도 안 되고 토지도 안 되고 건축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거상품도 안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안타깝고, 제가 여러분 입장이어도 시작 못해요. 저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이야 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을 갖다 끌어 쓰르는 건데 그때 안 됐단 말이에요. 누가 저한테 돈을 빌려줘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저도 못합니다. 못하는 거 100%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단 지방시장에 기회가 남아있다면 리스크 커요. 망하는 사람 많이 나왔었고 망하는 사람 나올 거예요. 주식이나 다름없어요. 하란 뜻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기회가 있다면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지방시장이든 뭘 해서 돈을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하기 싫다고요? 그럼 월급 모으세요. 근데 전 월급 모으라는 얘기는 하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수년 동안 월급을 죽어라 모으면서 정말 거지같이 살았는데 제가 모은 돈의 가치는 보잘것없었어요. 왜 보잘것없는지 알아요? 자,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지금 월급만 가지고 한 2억 모았다고 쳐요. 꽤 있거든요. 여러분 그 2억 갖다 뭐 하실 건데요?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2억 갖다 뭐 할 건데요? 서울에 집 사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 하실 건데요? 2억 갖다가. 거봐요. 2억 갖다 할 수 있는 게 썩히 없잖아요. 옛날엔 20억만 있으면 놀고 먹었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2억은 투자를 하기로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돈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2억이 생겼어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죠. 무슨 지식으로 하실 건데요? 꾸준히 투자를 해온 사람과 해오지 않은 사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돈만 모이신 분들이 사기당하기 쉽고 망하기 쉬운 거고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나중에 돈이 모이면 불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여태까지 해온 사람들이 이겼다. 해도 된다. 근데 지금 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좀 진입 장벽이 높았다. 돈 때문에. 저도 인정한다. 두 번째,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투기성.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전 주식을 잘 못하니까 막말하는 겁니다. 주식 비슷한 투기성이 섞인 부동산 시장도 남아있는데 이걸 해서 돈을 불리면서 실력을 쌓을지 월급만 모을지 이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근데 얘기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팩트는 팩트죠. 돈 없는 분한테 서울에 수도권에 내 집 사라고 제가 천하를 외치면 뭐합니까? 안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모으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공부를 한번 해보자. 더 용기가 난다면 도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홍보도 아니에요. 저 접수 기간도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아시겠지만. 클래스 오너 외에 정규 강의 지방시장은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 심정이랑 비슷합니다. 참 시장이 지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는 것과 기회가 없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힘내십시오. 이따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